반도체 하드웨어 개발 플로우에 관한 교육 과정은 아날로그 설계, 디지털 설계, 그리고 이를 병합한 SOC 설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하드웨어 개발 플로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습하기 전에 몇 가지 저희가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빠르게 리뷰하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리뷰할 각 기초 지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마 다른 교육 과정에서 습득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하드웨어 개발 플로우의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만 가급적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강의도 이제 두 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인 이 강의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루는 전기 신호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기 신호를 다루는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 그리고 반도체 회로 제작을 위한 실리콘 공정의 개요, 그리고 회로들을 실제 실리콘 공정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루는 전기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신호에 대한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루는 신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기 신호의 특성을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학습을 하겠고요. 또 이러한 특성이 하드웨어 구성에 그리고 하드웨어의 기능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의 개발 관점에 따라 전기 신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략의 개념은 잘 알고 계실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합 형태인 믹스드 시그널, 즉 혼성 신호라고 저희가 부르는 신호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주파 변조를 통해서 생성하는 이제 RF 신호가 있습니다. Radio Frequency 신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간의 구분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각 신호마다 상당히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 신호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 특히 하드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데 전기 신호에 대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디지털, RF, 혼성 신호 등의 신호 종류에 따라 각 신호를 처리하는 반도체 하드웨어의 주요 기능이 크게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신호를 다루는 하드웨어 설계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게 되고요. 또 이 설계 과정에 사용하는 설계 툴 또한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키는 이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ADC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각 신호의 특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1번 파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X축인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Y축 신호의 크기에서도 끊김없이 모든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2, 3, 4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결과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A2D, Analog to Digital Conversion에서 이 Sample and Hold라는 회로를 먼저 거치게 돼요.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 클락에 맞추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링한 값을 이 클락의 한 주기 동안은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축에서의 불연속성이 일단 발생을 하죠. 이 시간에 대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Y축상에서는 샘플링한 값을 여전히 왜곡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퀀타이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Y축에서도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제 최종 디지털 시그널을 몇 비트의 해상도로 표현할지에 따라 제한된 레벨로 샘플링한 값을 표현을 합니다.
3번 그래프에서 이제 퀀타이저를 거친 출력값을 10진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이진수 데이터로 표현한 것이 이 네 번째 세퀀스입니다. 여기서는 폴라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8비트 이진 데이터로 각 샘플링한 신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순차적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로 변화시키는 것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중간 과정에서 시간이나 신호의 크기에서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는 혼성 신호가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혼성 신호 시스템의 예 역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ADC를 거치기 전의 신호를 가공하는 애널로그 하드웨어,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디지털 하드웨어가 존재합니다. 신호의 실체에 조금 더 자세히 접근하기 위해 앞에서 연속된 이진수로 표현한 디지털 신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계측키로 측정한 이제 3개의 디지털 신호의 전압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파형에서 높은 부분은 1, 낮은 부분은 0, 이런 디지털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즉 가장 아래에 있는 연두색 신호는 보시는 것처럼 0, 1, 1, 1, 0, 1, 1을 순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형에서 보시다시피 1과 0의 중간 레벨의 전압이 엄연히 존재를 하죠. 즉 파형의 시간축에 대해서 그리고 전압축에 대해서 연속적이고요. 0과 1 사이의 변이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특정 시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파형 자체만으로 보면 아날로그 신호의 특성 역시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노이즈, 즉 잡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0과 1인 이 공간에서도 보면 파형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지털 시간을 단위 시간, 유닛 인터벌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이 유닛 인터벌 안에 중첩시켜서 이 그림이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0, 1, 0, 0, 0, 0 이런 식의 이 파형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중첩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 보시다시피 0과 1 간의 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시간 구간이 존재합니다. 또 이 변이의 타이밍 또한 일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즉 디지털 하드웨어에서 디지털 신호를 온전하게 에러 없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1과 0 간의 신호의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또 이런 신호의 구분이 명확한 이런 시간 구간이 이제 충분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신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기를 갖는 이상적인 사각파를 파란색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파형은 여기에 보여드린 수식처럼 포리에 시리즈 전개를 통해 하모닉 주파수를 갖는 삼각화의 중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인 오메가 t만으로는 첫 번째 이제 이런 빨간 선을 나타낼 수 있겠고요. 고주파 성분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갈 때마다 이 최종적으로 이런 사각파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사각파, 이상적인 디지털 신호는 무한대의 주파수 대역 성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대역으로도 어느 정도 유사한 사각파를, 다시 말하면 0과 1의 구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디지털 신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호의 주파수 대역에 따른 응답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데요. 디지털 신호에도 이와 유사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아날로그적 특성은 이제 하드웨어 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디지털 하드웨어 설계 시 신호의 크기, 신호의 타이밍, 또 동작 속도 등에 관한 설계 룰을 준수하면 디지털 신호의 아날로그적 특성은 거의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회로의 대역폭이 충분하며
이를 또다시 말하면 회로의 동작이 충분히 빠르고 데이터와 구동 클럭 간의 관계가 충분한 마진을 가진 채 안정적으로 정의가 된다면 디지털 신호의 이런 아날로그적 특성은 무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계 룰을 준수하여 설계할 때 실질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에러의 발생 확률이 무시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낮은 그런 연산 회로의 설계가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혼성 신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조금 특이한 분류의 신호인 라디오 프리퀀시, 즉 RF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주파 신호와 RF 신호를 같은 뜻의 단어로 해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의 전자기기에서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가 이제 수기가헤르츠를 상회하는 경우가 이게 많기 때문에 RF 신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RF 신호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의 중심 주파수, 이를 저희가 이제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이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이제 좁은 대역을 점유를 하게 됩니다. 중심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의 시그널, 이를 이제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 혹은 이제 기저 신호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캐리어 주파수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를 변조, 즉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번잡한 과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RF 신호는 4G 통신, 5G 통신과 같은 무선 통신을 위한 고주파 신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무선 통신 표준은 특정 대역의 주파수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따라서 전송하는 신호가 특정 주파수 대역의 특정 채널만을 점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선 통신에서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하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이 안테나의 크기는 전송하는 전자파의 파장과 유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제한된 크기의 안테나로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주파수가 충분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캐리어 프리퀀시, 중심 주파수를 필요로 합니다. RF 신호의 특성을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RF 신호는 매우 높은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좁은 대역폭을 갖는 소위 말하면 이제 narrow band high frequency 시그널입니다. 다만 narrow band라고 설명해 드린 신호의 대역폭을 이제 저희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의 변조 과정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캐리어는 매우 높은 단위 주파수를 갖는 그런 파형을 갖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메가라는 이제 이런 싱글 톤의 신호입니다. 이에 반해 캐리어에 실어서 전송할 데이터의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스펙트럼 역시 제한된 신호입니다. 보여드리는 변조 기술의 예는 BPSK, 이 Binary Phase Shift Keying이라는 기술인데요. 데이터의 폴라리티에 따라서 캐리어의 페이즈를 전환함으로써 캐리어의 데이터 정보를 이제 싣는 기술입니다. 이 BPSK 모듈레이션을 통해 변주된 파형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제 아래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주된 신호는 중심 주파수가 이 캐리어 프리퀀시로 옮겨와 있고요. 또 원래 이 데이터의 이 대역폭을 갖습니다. 즉 높은 캐리어 주파수를 중심으로 높은 캐리어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좁은 대역폭을 갖는 RF 신호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호의 종류와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의 기능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신호를 다루는 하드웨어의 주요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신호의 증폭입니다. 미세한 입력 신호를 충분한 크기로 향상시키고 이 향상된 신호를 가지고 다양한 아날로그 도메인에서의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의 크기를 적재한 상태로 레귤레이션 하거나 전원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원하는 크기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연산을 하게 되고 디지털 필터를 사용한 이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이 시그널 프로세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변환이 혼성 신호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두 신호를 모두 사용해서 상호 보완적인 하드웨어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RF 신호를 사용하는 회로는 모듈레이션과 이에 역과정인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기능을 갖추게 되고 신호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임피던스 매칭이라든지 필터링 그리고 고주파 신호의 저잡음 증폭 기능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반도체 하드웨어가 다루는 이 아날로그, 디지털, RF 신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호의 특성에 따라 신호 처리 하드웨어의 기능에 큰 차이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각 하드웨어 설계 방법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이런 툴들도 역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하드웨어 설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반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겠고요.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의 대략적인 순서와 설계에 사용하는 소자 그리고 개념 설계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